돈은 어쩌면은 뭔가 시간을 저장한 수단이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저장하는 수단?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동을 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 좀 있었더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쉬었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한국의 현실. 모두의 현실이죠 사실. 꼭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도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게 결국엔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모두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은 나 자신이 나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90%짜리도 있어요. 95%짜리도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제때 팔지 못해서.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네,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애프터토크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외에 채널 호스트인 저희 둘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지금 요즘사를 하기까지의 스토리나 앞으로 저희가 나답게 일과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애프터토크에는 저희가 나다운 일로 독립하고 싶을 때 생각해보면 좋을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든 자기 브랜드를 만들든 사실 그걸 잠깐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일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아니면 일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무조건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나다운 일로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만이 답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올라갔을 텐데 그 에이아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적당히 잘해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저는 좀 공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 에이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교육 사업을 해볼까 해서 그때 직원도 뽑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규모를 키워놨더니 오히려 창작력이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다시 혼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일로 독립을 했다면 이제 그걸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많이 벌고 커지고 이런 게 답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규모로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나의 일의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다음에 나아가야 할 목표가 규모와 돈만 관련된 일인 것인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올라갈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미리 촬영을 했으니까 인터뷰할 때 각자의 이제 서로의 요즘의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 화두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 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모두가 다 이제 뭐 프리랜서가 됐어, 독립을 했어, 브랜드가 됐어. 그러면 뭐 매출 얼마를 달성해야 돼?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는 계속 일이 끊기지 않고 들어와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목표로 달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더 큰 목표라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는 뭔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꿈꾸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잠시 광고 타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저희처럼 나의 일과 삶에 대한 생각, 이야기들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스포티파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스포티파이에서 음악도 듣지만 영상도 보거든요. 저희 요즘사처럼 비디오 팟캐스트로 제작을 하신다면 스포티파이에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 송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요즘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참 이 나레이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앞서 얘기해본 주제를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는 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떤 형태인지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연장선으로 놨을 때 발전해 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넥스트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우리처럼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앞으로 행보가 뭐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뭐 미디어로서 하고 있고 뭐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브랜드로서 투자를 받아서 스타트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뭐 뉴스레터로 시작해가지고 큰 미디어 스타트업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저희가 이제 책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성적이 좋았던 편이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로서 아예 집중을 해서 꾸준히 책을 내는 그런 출판사로 거듭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요즘사랑 이런 책만 내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하고 브랜딩을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나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더 일을 많이 받고 또 직원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더 큰 규모의 뭐 브랜딩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둘이 유명해져가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뭐 유명해져서 뭐 그런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뭐 방향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선택지들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 이거야 라는 건 없었어요. 저희가 원하는 삶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모습들이 아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걸 또 얘기를 해볼 건데 백구 씨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나요?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좀 안정적인?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둘이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되게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면 되게 안정적이고 공무원이 되면 되게 안정적인데 직장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장소에도 구애를 받고 시간에도 구애받죠. 출근 시간이라는 그 시간에도 구애를 받는데 대신에 안정성은 되게 뛰어나다. 대신에 그 반대쪽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프리랜서나 이런 삶은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일이 들어와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면은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도를 찾아야 되지. 그쵸. 그 어느 그 중간 그 부분을 잘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백구 씨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둘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삶을 팀으로서 살아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냐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선택지들도 다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했던 이유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런 직업이 있으면 이미 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런 삶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직접 우리의 일의 방식과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이러니까 뭐 직장인은 아니고 이건 뭐 안정적이려면 직장인을 해야 돼, 아니면 자유로우려면 프리랜서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어떤 장단점을 결합한 방식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힌트들을 많이 얻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규모 있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뭔가 이걸 그렇다고 회사로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직원을 뽑아가지고 막 사무실을 만들고 에이전시의 형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출퇴근 시간도 결국엔 생길 거고 시간에 구애받고 장소에 구애받는 일을 그런 일터를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멤버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게 가장 크긴 하죠.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희는 무조건 일을 다 받아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치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일일 때만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책임져야 하는 식구가 생기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도 받아야 될 거고 뭔가 시간적 여유도 없어질 거고 원하는 형태의 삶으로 가는 것과는 좀 다른 선택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자유로운 프리워커 그룹을 만들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요즘사 크루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이 베를린에 갔던 그 친구들도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요즘사에 아예 소속이 되었다기보다는 같이 크루로서 팀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본업들도 따로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사의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파인더스 클럽이라고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따로 그 프로젝트에 맞게 팀을 꾸려가지고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물론 그게 서로한테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정직원으로 소속이 돼야만 안정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이 팀에 소속감을 느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각자 그렇지 않아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함께 이거를 키워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안정을 느끼면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지금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지고 커지더라도 저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인원이 더 많아지더라도 계속 서로가 각자 멤버가 자기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멤버 중에 한 친구는 캐나다에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시차가 엄청 많이 나는데도 2주에 한 번씩 뭐 회의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저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선택한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무실을 뺀다고 하면은 폐업. 폐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잘 나가가지고 더 큰 데로. 사무실을 더 큰 데로 이주한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 그런 이유로 뺀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사무실을 통해서 뭐 영상도 찍고 필요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월세를 내면서 지냈었겠죠. 근데 이게 직접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상충되는 그런 문제점들. 뭔가 제약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사무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가 그 사무실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또 월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도 많이 있는데 비어있는 시간을 위해서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 짐들이 계속 거기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공간 있으니까 계속 거기다 두자 두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의 무게도 같이 무거워지는 우리를 묶어두는 약간 그런 역할을 했죠. 맞아요. 그 무게만큼 우리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죠. 가벼워지지가 않고 계속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이 짐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사를 가? 이 짐도 있고 한데 계속 뭐 유지를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4년 넘게 그 작업실을 지금 있는 공간에 좀 건너편에 가까운 곳에 있긴 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죠. 근데 사실 거기가 진짜 구옥이고 하다 보니까 뭐 물이 새기도 하고 뭐 옆에서 공사를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작업실과 저희의 집이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와봐야 되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은 뭐 빈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해서 뭐 대관을 조금씩 해보기도 했었죠. 대관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자동화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뭐 슈퍼플레이스까지도 가고
열심히 했더니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예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다. 계속 가서 이제 공간을 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뭐 파손된 물건 있으면 그런 것도 뭐 정리를 해야 되고, 뭐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걸 처리하러 갑자기 가야 된다든지. 근데 저희는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어딘가에 떠나 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물건이 쌓이니까 점점 떠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해서 이번 좀 마음을 먹고 좀 털어내자, 약간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작업실에 자주 가지 않는다. 촬영할 때만 가고 아니면 미팅 있을 때만 가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월세를 낼 필요가 있나? 차라리 뭐 대관을 하거나 스튜디오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실을 뺐고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좋은 분에게 양도를 해드리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은 정기적으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도 몸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 공간이 없어지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혹은 그 공간에 처음 갔을 때도 저희도 되게 애정을 갖고 가구도 만들고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공간을 갖고 나갈 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까지는 즐거웠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져서 지금은 마음이 더 홀가분하고 가벼워졌다. 어떠세요? 네, 저도 그 사무실을 처분한 거는 괜찮긴 한 것 같고요. 아쉽긴 했는데. 아쉽긴 했는데 아깝긴 했죠. 그 동안에 많이 꾸며둬놨고 거기가 입지도 되게 좋고 그리고 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 기간을 다 견뎌내고 우리가 공사가 끝났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야 조용해졌는데.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 그렇게 월세가 싼 곳은 없거든요. 맞아요. 월세도 되게 저렴했는데 잘 찾았었죠, 우리. 되게 잘 찾았는데 뭐 아쉽지만 우리의 더 대의를 위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아쉬운 것들 하나씩 그래도 좀 덜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했고, 사실 뭐 다른 공간도 좀 알아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좀 가볍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공간이 없이 유목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어떤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밀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직원을 늘리고 아니면은 정말 공간을 늘려서 규모가 커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규모가 아닌 밀도를 더 높이자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스타트업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막 인터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분들과 만나게 되면 막 상담도 했었고, 뭐 창업 관련돼서 뭐 교육하시는 분들과 뭐 대화를 따로 커피챗을 요청해서 만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뭐 투자 시장에도 조금 관심을 갖기도 했고, 뭐 쉽진 않겠지만 당연히 뭐 미디어로서 혹은 어떤 커뮤니티 브랜드로서 시장의 니즈를 잘 맞추고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됐었던 이유는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사실 많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게 적고 욕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사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돈을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은 돈으로 인력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고민을 하고 막 창업 지원 같은 것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받고 하는 게 결국에는 밀도보다 약간 규모를 키우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많은 창업가들과도 얘기를 해봤지만 멈추지 않는 기차에 타는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많은 또 다른 개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원해서 만든 일이고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의견
그리고 목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방향보다는 매출 이런 것들에 좀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고 그 방향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가장 커지는 방향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방향은 우리가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게 하나 있잖아요. 가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책방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맥주 파는 것도 얘기했었나요? 맞아 맥주 가게. 맥주 가게를 하면서 맥주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이런 팟캐스트를 한 편에서 하면서 콘텐츠와 뭔가 마시는 것들을 조합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직도 사실 꿈꾸고 있긴 하죠. 네, 그거는 언젠가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장소에 너무 구애받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시간과 장소와 돈까지 다 구애를 받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게를 돌봐야 하는 시간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되게 묶이게 되죠. 그쵸. 그 장소에도 묶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나중으로 좀 미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빚도 그렇고 그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이랑 연결이 결국엔 되더라고요.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돈이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면은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라는 게 되게 의미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흔히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할 만큼 많이 벌어서 돈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은 뭐 메뉴를 시킬 때 가격을 안 보고 시킨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아예 뭐 돈 상관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무소유의 경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이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돈은 어쩌면은 뭔가 시간을 저장한 수단이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저장하는 수단? 그렇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동을 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돈에.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거. 그럼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 돈으로 어떤 장소를 산다고 치면은 그 장소 안에 또 엄청난 시간들이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것도 주변에 뭔가 돈이 몰리고 하면서 그 장소에 시간이 모여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뭔가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당연하죠. 근데 이게 점점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도 오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노동력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뭐 떵떵거리면서 막 외제차도 타고 막 요트로 막 파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필요한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을 정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을 당분간 안 하고 좀 쉬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자유? 먹고 살 정도의 자유 그냥 진짜로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으면은 좀 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진짜 조금 더 원하고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좀 더 또 나에게 돈이 오고 나의 노동의 시간을 저장한 수단이 오고 그걸로 또 생활이 가능하고 약간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실패의 기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투자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되게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쉬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꼭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도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게 결국엔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사회가 모두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은 나 자신이 나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필요할 때 내 시간을 자유롭게 써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 결국엔 필요하다. 사실 돈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투여해서 그냥 내 시간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되긴 하는데 그게 평생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 몸도 고장이 나고 맞아요. 힘든 일을 많이 못하고 내가 뭐 번아웃이 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최근에 진짜 번아웃이 와가지고 우리 집 가장은 난데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뭔가 어떤 안전장치가 있고 돈이 좀 있었더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쉬었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한국의 현실. 모두의 현실이죠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근데 그럴 때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너무 얽매여 있는 구애받지 않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우리한테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 코로나가 또 올 수도 있고 또 진짜 내 몸이 고장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돈을 아예 벌 수 없는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에 너무 의지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조금 다방면으로 좀 펼쳐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가 그래서 안정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있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있죠. 그쵸.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실 주식 계좌는 제가 먼저 만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하고 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어딨나요? 제가 이거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해놓고 그냥 버려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에 눈을 뜨시더니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혜민의 계좌를 봤을 때 좀 처참했었죠. 아니야. 아니었나요? 마이너스 90%짜리도 95%짜리도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제때 팔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플러스 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된 것도 있는데 아니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있대라고 해서 저는 진짜 경험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사서 그냥 넣어보고 잊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시더니 정말 백구 씨는 요즘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떡상해서 레버리지로 돈 벌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걸 원하지 않더라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고 내 돈의 가치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백구 씨가 하는 걸 옆에서 계속 보면서 저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재테크나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계속 사업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 소득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물론 노동력의 가치는 줄어들지만 대신에 시간으로 대비해서의 그런 노동력의 가치보다는 요즘에는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처럼 시간 대비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어떤 영향력이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같은 것으로 돈이 매겨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사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요즘사의 브랜드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새롭게 이렇게 팟캐스트로 또 리뉴얼을 한다든지 이 브랜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또 계속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공백의 기간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를 위해서는 많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패시브 인컴들을 계속 조금씩 발굴하고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행보들, 그리고 일의 방향들, 일의 형태와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제 정년까지 일을 하고 퇴임을 한 이후에 노후의 삶을 위해서 30대, 40대, 뭐 50대까지는 열심히 뭐 일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여유 있는 삶을 산다거나 뭐 이런 삶이 정석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정년이 보장된 직장도 없고 그런 직업도 없고 그리고 점점 내 직업이 대체되고 있죠. 계속 뭐 AI가 나오면 갑자기 그림을 그렸던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필요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만 믿고 막 노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해 놓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후 자금으로 다 저장해 놓는다든지 지금은 그냥 나를 갈아 넣어도 나중에는 뭐 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행 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구조는 뭐지? 이런 걸 계속 고민하면서 이번 달엔 이런 걸 시도해보고 올해 하반기에는 뭐 이런 걸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적용해보고 계속 실험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적어도 40대 정도에는 원하는 삶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장 아까 투자 얘기를 했잖아요. 혜민 씨의 투자를 보면서 너무 방치돼 있는 왜 투자다. 자꾸 아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잘 없어서 그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방치가 돼 있다. 약간 이렇게 느꼈는데 60대 70대로 우리가 밀어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우리의 그런 삶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만 바라보고 하는 게 그 돈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밀어놓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놓고 나중에 올라있겠지 뭐 그 비슷하게 60대 70대 되면은 뭐 연금도 나오고 뭐 또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지금부터 조금씩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금부터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60대 70대 돼서도 내가 했던 것들이 경험이 쌓여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또 하려고 막상 돈 쓰려고 보면은 어디 써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때 되면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공부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투자들도 좀 하면서 다채롭게 지금 삶을 꾸며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시도들과 선택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과 선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누군가 보면은 너네 왜 그렇게 안 해? 너네 왜 일 더 안 받아? 너네 왜 뭐 직원을 차라리 뽑아서 공장처럼 돌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가치관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그냥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꼭 우리처럼 뭐 모두가 뭐 그런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또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 맞는 선택들을 하면서 일의 방식과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그 MBTI만큼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BTI보다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매년 뭐 한 번씩 여행 가고 약간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디지털 노마드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뭔가 되게 사람의 스펙트럼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그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찾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막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막 뭐 세계 여행을 막 떠나서 그러면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은가요?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너넨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아예 또 집이 거점이 없이 정처 없이 떠나서 계속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또 아니더라고요. 베이스 캠프는 있어요. 베이스 캠프는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는 삶,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어느 날 집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집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 뭐 고정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선택과 주체성을 나에게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축하고 방식을 고민하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어요. 막 엄청 돈을 많이 버는 방법도 아니고 뭐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아니고 요즘 말하는 그런 성공의 비결 이런 것도 전혀 아니라서. 근데 우리 채널이 나답게 사는 방법 얘기하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답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힌트를 얻고자 이 채널을 시작한 거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다음 달 애프터 토크는요, 아마도 저희가 다음 주에 발리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디지털 노마드처럼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주살이 아니면 한 달살이 이런 것들을 하는 삶을 또 지향을 해요. 그래서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발리에 갑니다. 발리에서 2주간 생활을 하고 올 거고요. 그곳에서 떠오른 또 생각들을 다음 애프터 토크 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스포티파이에서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인터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